다 일단 1위부터 4위까지 잠실 가잖아? 런던 베이글 쇼핑백 다 들고 다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팔아? This is 코리안 베이글. 자 그러면 그 뒷분석 쪽 좀 진행해 볼게요.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는데 작년에 3천억 매각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3년 영업이익이 한 126억 정도 수준이어서 그럼 뭐 멀티플로 치면 뭐 30배냐 25배냐 이런 식으로 한국 F&B에서 몸값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다들 호구냐 뭐. 네 다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글로벌 호구 잡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 따끈따끈한 숫자들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3천억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넷 캐시 그러니까 뭐 차입금하고 회사 보유 현금을 정리했을 때는 한 325억 정도가 되고요. 차입금이 있어요? 8억 있네. 8억 있어요. 아 8억 있어? 네. 이거 누가 부탁한 거 아닐까? 은행에서 무슨 이유가 있긴 있겠지. 돈이 없어서 밀린 건 아닌 것 같고. 차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넷캐시 325억 그러면 이제 3천억 몸값에서 멀티플을 구하기 위해서 넷캐시를 빼면은 이제 2,67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우시려면 회사를 내가 3천억으로 평가해요. 근데 회사 안에 현금이 300억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 뭔가 사업권 이 회사의 뭔가 그런 주식 가치, 사업의 가치는 그냥 2,700억, 300억은 예를 들어 내가 3천억 주고 사봤자 나는 3천억을 쏴고 샀지만 이 안에 300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실체는 한 2,700억 정도로 산 거죠. 전문 용어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 자산 가치를 빼고 기업 가치는 2,675억 정도고 이제 영업이익이 243억 정도였는데 이런저런 지표 봐서 에비타로 환산해 보면 약 253억 정도. 그래서 이거를 EV 에비타 기업 가치를 에비타로 나눈 멀티플로 환산해 봤을 때는 10.6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왔을 때 런던 베이글을 볼 수 있는 숫자는 100억대 이익이었는데 그게 무슨 3천억이냐 이거였다가 지금 이 숫자로 보다 보니 한 250억의 에비타 이익을 만들고 있으면서 기업 가치로는 2,500에서 2,600억 살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다 보니 이게 한 10.6배 10배 정도인데 물론 지금 한국에서 F&B는 10배가 거의 흔하지 않거든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는 몰라도. 근데 이게 또 해외에서는 10배수의 F&B 딜이 꽤 많아요. 해외는? 네, 해외에서는 뭐 엄청 높은 멀티플이다 이런 건 아니고 한국의 F&B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왜냐면 한국은 그만큼 좀 유행도 빠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아마도 지금 이 런던 베이글 M&A를 주관한 회사도 BOA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냥 글로벌 회사고. 아, BOA야? BOA예요. BOA이고 M&P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관련된 인수자들 당연히 만날 거고 그러면은 10배? 이렇게 하면은 논의 될 법한 이런 수치긴 해요. 이게 한국 인수자들도 관심은 제가 볼 때 많이 가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마도 당연히 이 회사의 딜의 어떤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해외겠죠. 왜냐면 지금 국내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막 손님 절반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일본도 당연히 진출할 것 같고. 일본 당연히 진출하죠. 일본은 감사 보고서에 있어요. 법인 냈다고. 아,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국내 F&B로만 한정하면 높은 멀티플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놓으면 뭐 높은 건 또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제가 해요. 방금 퍼플렉시티의 F&B 매각 멀티플 알려달라고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하시죠. 글로벌-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나까지 쓰면 다 쓰는 거야 진짜. 글로벌 대형 식음료 기업 멀티플 보니까 네슬레 이런 데가 14배. 아까 이제 말한 글로벌로 가면 멀티플이 이제 후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네요. 한국보다 후해요. 그 공차가 한 8배, 10배 이 정도 아니었어요? 공차가 완전 처음 유니슨에 매각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낮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팔 때. 두 번째 팔 때 8배에서 10배? 그러니까 10배 거의 내렸던 이제 걸로 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제 F&B 매각이라고 하는 공차의 멀티플 정도. 그리고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공차도 오히려 대만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막 퍼졌고 그게 아시아 그쪽에 이제 잘 퍼졌잖아요. 일본, 중국. 그래서 이제 잘 팔렸고 지금은 미국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데 지금은 또 유럽, 미국 쪽으로 잘 퍼지고 그래? 있다 하더라고. 그 정도 딱 느낌이. 뭐 여튼 멀티플이 좀 높다 글로벌은. 김기현 회계사 말씀 정리하면 글로벌 F&B 기준으로는 10배가 비벼볼만하다. 비벼볼만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F&B 멀티플 기준으로 치면은 가장 이제 성공했다라는 이제 공차의 멀티플 정도. 그리고 아마 당연히 이제 딜을 하는 BOA도 딜을 하는 시기가 24년도 중간이었을 텐데 이 24년도의 예상 실적을 달라고 베이스로 했겠지.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도 3천억이 아마 작년에 나왔잖아요. 기사 그래서 작년에 나왔어요. 숫자가 나온 게 뭐 23년 기준으로 숫자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때 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을 근데 했거든요. 이제 진짜.
비어 있는 내부 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24년 숫자, 25년 숫자를 이제 알았겠지. 나오지. 이거 최소 24년도에 이거 200억 300억 버는데 그러니까 10배에서 3천억 가자. 뭐 이제. 공시된 걸로 보니까 뭐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 한 달에 한 8, 90억 팔면서 현금이 또 쌓이고 있을 테니까. 왜냐면 지금 모든 매장이 풀캡하니까 한 매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건 이미 거의 정해져 있지. 더현대도 또 하나 매장 추가로 열었고. 그러니까 계산이 어렵죠. 아, 저런데 무섭다. 거기 진짜. 지난번에 요화정 딜 분석했을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주셨잖아요. 수요의 지속성 그리고 뭐였죠? 진입장벽, 진입장벽 그리고 업사이드. 업사이드. 수요의 지속성만 자연스러웠어. 이건 항상 저기 적어놔. 딱딱딱 적어놓으라고. 그 포인트로 한번 네, 그것도 조금 준비해왔는데 먼저 수요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저의 소감은 식을 줄 알았는데 안 식는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린 줄 서면 안 가니까 저거 뭐 한 1년 후면 줄 없어지겠지 했는데 줄이 안 없어져. 그리고 이번에 매장 가보고 저도 이제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게 디저트가 아닌 식사기도 하고 가족 방문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도산점에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그냥 혼자 와서 한두 개 차랑 같이 드시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모든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그런 음식이 된 것 같고 GFFG의 노티드와 비교했을 때는 그건 이제 단 디저트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한 번 먹으면 한 2달 안 먹잖아요. 그치 자주 생각은 안 네, 나지. 자주 먹지는 않는. 그리고 유행에도 좀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오래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베이글이 동아시아 입맛에 최적화된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치테이블 웨이팅 순위도 제가 뽑아봤는데 다 일단 1위부터 4위까지 이게 그냥 웨이팅 많은 순위예요. 네. 전국? 네, 전국 식당. 네, 아티스 베이커리도 여기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 수요가 지속된다는 거는 이미 이 비즈니스가 그냥 증명을 해버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도 이제 외국인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수요가 좀 빠질 수도 있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채워내면서 웨이팅은 끊이지가 않는다. 그냥 이제 꼭 가봐야 되는 장소가 된 거지. 네, 어. 맞아요. 외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런던 저는 베이글. 그게 궁금한 게 그 노티드도 한참 핫할 때는 줄을 엄청 쓰고 먹었잖아요. 엄청 섰지. 근데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든 건지 아니면 런던 베이글도 뭔가 그렇게 될 위험은 없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해요. 수요의 지속성 측면에서 이것도 약간 한때 유행은 아닐까 싶은 그런 불안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아직까지 있거든요. 나는 두 가지인 게 노티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대로 이 디저트다 보니까 뭔가 조금 상대적으로 계속 먹기에는 디저트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거고 하나는 제 스스로가 노티드에 대해서 이걸 내가 반드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줄어든 거는 사실 배달이었어요. 노티드가 배달이 되고 나서부터 되게 먹기 편해졌어. 먹기 쉬워지니까 자주 먹게 되고 자주 먹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제 예전만한 그런 막 매력이 없어지더라고. 나도 처음에 먹었을 땐 되게 맛있었거든요. 런던 베이글도 어쨌든 지금은 줄을 엄청 서야지 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배달의 면적이 그러니까. 쫙 걸려 있다. 그렇게 그러면 줄이 되면 나도 약간 줄어들죠. 좀 수의 지속성은 좀 장담 못한다. 물론 이제 잘 운영하시겠지만. 사실 성심당 우리 얘기할 때도 절대 대전을 안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청나게 그 단단한 회사를 만든 건데 성심당을 좀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시면은 당연히 벤치마킹 할 것 그렇게 같아요. 되지 누가 않을까? 누굴 보고 벤치마킹 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뭐 어쨌든 성심당이 더 큰 형이니까. 더 큰 형이니까? 여기다가 한 개 더해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면은 관광 명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광 그러니까 명소가 성심당이 딱 그거잖아요 지금. 성심당 성심당이 대전에 관광 가면 그냥 명소. 무조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대전역 가면 성심당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대전 갔으니까 성심당 가서 그냥 빵이라도 몇 개 사오는 거야. 뭐 그런 것처럼 한국에 왔으면 그냥 뭐 안국이면은 경복궁 가고 경복궁 갔으면은 그냥 여기 들려서 관광 코스가 된 거죠. 한 박스 이제 사오고 집에 가서 먹고. 사실 외국에는 저는 가기 전에 생각을 잘 못했는데 그걸 좀 듣고 나서 어쨌든 수요는 계속 있을 거잖아요 외국인이 관광객 계속 올 거니까. 외국인은 뭐 몇 프로나 와봤겠어. 이제 완전 그러니까 뭐 요만큼만 이제 뭐 와봤겠지. 처음이지. 근데 그 한국 음식이 아닌 베이글로 한국의 관광 스팟을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한국 요새 오는 애들은 다 성수 가고 한남동 가고. 아 성세는 매장 열지 마라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아니, 근데 무조건 내지 않을까? 마르디 맥크레디 쇼핑백 다 들고 다니고. 아 진짜? 네. 그 삼머라고 하잖아요. 산모가 뭐야? 3M 마르디 맥크레디랑 마땡킴이랑 프랑스 이름 비슷한 거 있습니다. 아 마르떼 프랑스와 저버? 네. 그게 이제 그거. 산모야? 네, 삼머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오면 이제 그거 사고. 그 쇼핑백 다 들고 다녀요 한남동에. 잠실 가잖아? 런던 베이글 쇼핑백 다 들고 다녀. 그 두 번째로 런던 베이글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진입 장벽은 그러니까 이게 런던 베이글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저는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전 국민이 아는 뭐 전 국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엄청 어렵다. 그거 자체가 디지장벽이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었던 거니까 이게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런던 베이글 매장 하나를 보고 그 레시피든 또는 베이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맛을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우리 동네 주변에 되게 비슷하게 생겨요. 하는 동네 가게가 있어. 그 장사가 엄청 잘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런던 베이글 그거 나도 따라할 수 있어 라고 한 거 저도 반박은 안 하거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또 있을 거야. 근데 이 규모로 만드는 게 진짜 엄청난 전 장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규모와 이 감성으로 그래서 800억의 매출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건 아예 다른 일이어서, 내가 우리 동네에 맛있는 베이글 가게를 만드는 것과 이 런던 베이글을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게, 이건 경영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죠, 사업. 사업이어서 그 두 가지가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근데 이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당연히 원가, 이 비용 효율화 되는 거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네 맛집 베이글은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걸로 끝나겠지만 그게 이제 전 장벽인 것 같아요. 왜 건순한 회계사님 동네에 있는 그 맛있는 베이글은 안 먹고 싶은 걸까? 누가 안 먹고 싶어?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근데 왜 이건 굳이 찾아 먹는 거야? 사실 베이글이란 건 다 비슷비슷할 텐데 뭐. 감성이죠, 결국에는. 감성과 경험을 사는 거죠. 단순히 맛을 먹는 게 아니라 감성과 인식과 이 모든 걸 합해서 한국 관광 필수 코스가 되는. 한국 관광 필수 코스는 되게 충격적이다. 네, 마지막은 업사이드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도 얘기했던 해외 확장에 대한 거고요. 감사 보고서상 2024년 11월에 일본 법인 설립했고 25년 1월에 자본금 납입했다고 합니다. 일본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무조건 가야죠. 일단 아까 우리가 이 레시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아마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지도도 그렇고 레시피나 이런 맛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될 거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업사이드는 어마어마할 것. 근데 런던 베이글이 런던에 매장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런던에 굳이 안 내지. 굳이 런던에 왜 가? 아니 런던에 하나 내야지 그냥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안 내지.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욕한다고 외국인들 이거 베이글 아니라고 빵이라고. 그래 우리도 알아. This is 코리안 베이글을 그래. 코리안 K 베이글. 그래서 하나 방금 얘기한 이제 해외 쪽 얘기고 아직 매출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순 플러스 되는 매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통 채널 확대인데 이 기사를 보면 24년 8월에 마켓컬리에서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에 물건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꽤 오랜 기간 동안 오픈하자마자 매진, 온라인에서도 오픈런. 이게 뭐 냉동식품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냉동을 주문해서 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동이야. 네. 베이글 해동. 이게 냉장도 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냉동도 해동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뭐, 맞아, 우리 집도 이거 다 냉동이야. 냉동해놨다가 다시 그냥 해동해서 해동해서. 먹으면 똑같아. 그럼 맛이 또 그대로 살아나요. 아, 이것도 좀 개인적인 경험을 받았는데 그때 매장 갔다가 포장을 해서 갔잖아요. 제가 그날 그 고향을 내려갔거든요. 그냥 가는 김에 들고 갔어. 어머니 아버지 맛 좀 보시라고. 어머니가 근데 뭐 돌려서 먹어봤나 봐요. 그거 참 맛이 좋더라. 그렇게 맞아.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배달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쿠팡에는 안 팔잖아요. 쿠팡은 팔면 안 될 것 같다. 감성을 왜 쿠팡은 안 들어가고 마켓컬리 들어가는가? 이 런던 베이글이라는 IP를 너무 소비하지 않게 그게 좀 되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노티드 그 소비가 되게 심했잖아요. 딱 나는 배달의 민족에서 먹기 시작하면서 싹 식기 시작했어. 이 그런 애 아닌데 원래 배달의 민족에서 팔면은 먹기 시작하는 앤데 이제 좀 먹어볼까 이러는 앤데. 그래서 그거 같아. 되게 이게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매출은 키워야 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잖아요. 맞아요. 그 오묘한 선을 타고 가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말이 쉽지 그게. 근데 그게 어쨌든 성심당이라는 뛰어난 사례가 있으니까 계속 매출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브랜드 소비도 어쨌든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조절을 잘 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업사이드가 막혀 있다고는 저 생각은 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쪽에 대한 업사이드, 그다음에 유통 채널을 통한 업사이드. 근데 뭐 감행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매장을 가맹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지경을 늘리긴 늘릴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릴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가는 게 맞아요. 성심당처럼 대전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다 서울 수도권에만 있고 제주에 하나 딱 있죠. 제주도 아니고. 나라면 한국에서 이렇게 대여섯 개로 800억을 만들어 일본 가서도 막 많이 안 하고 5개 먹고 나라당 10개만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라당 할 것 같아. 10개만. 나라랑 10개도 많아. 대만 가서도 한두 개, 진짜 홍콩 가서도 한 개. 도쿄 제일 비싼데 하나. 이런 식으로 가면 엄청 오래 갈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쭉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팔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제는 아예 경영의 단계라 그러나? 그게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의 인력에 대한 인사도 달라지고 그냥 내가 단순히 매장 몇 개 아르바이트생 뽑고 교육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탁월한 CFO도 있어야 되고 마케티어도 있어야 되고 기업이 돼야 돼요.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영역이 다른 비즈니스여서 그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돈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사실 공차가 딱 그 그렇죠. 예시인데 공차도 그래서 이제 매력인 거죠. 아마 그 창업자분이 한 200개까지는 열심히 이제 늘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화하는 단계를 인수 후에 했던 거죠. 공급 체인도 수직 계열화하고 뭐 체계도 만들고 해서 해외 진출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보다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본도 필요한 거고 네트워크도 필요한 거고 자본, 노하우도 네트워크, 필요한 거고. 노하우, 경영 능력 다 필요한데 왜냐면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들 것 같아. 야 이렇게 좋은 회사를 그럼 왜 팔까? 왜 팔려고 하는 걸까? 뭐 돈 벌고 싶은 것도 당연히 돈도 있고. 있고 어쨌든 회사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돼. 왜냐면 되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공차도 창업주분이 지금까지 계속 했었더라면 막 미국과 유럽에 퍼졌을까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퀘스천 같고 근데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서 정말 글로벌 브랜드가 된 거죠. 여기도 이제 그럴 걸 노리지 않을까. 이해됩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기업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로 기업 분석 플러스 3천억이라는 그런 기업 가치에 대한 뭐 의견까지 한번 해봤는데 각자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아주 많이 놀랐다 재무제표. 그래서 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죠. 저는 무슨 회사가 얼마에 팔린다 이런 루머들이 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단편적인 부분만 알 때는 항상 말이 안 되는데 사실 뇌막을 알고 보면은 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딜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공차를 잇는 한국 FMB계 마이스톤 같은 딜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거는 제 체감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이제 재무제표에서 보여서 너무 교과서 같은 재무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이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근거 없는 숫자는 없구나. 맞아요. 이유가 이유가 있어. 보니까 BOA가 바보냐? 그러니까 아니, 뭐 저희도 이제 어쨌든 회사 내부인이 아니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겠죠. 제가 모르는. 그 제 개인적 바람은 오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국에서는 뭐 사실 갈 데가 정해져 있겠지. 진짜 막 대만가도 있고 이러면 좀 그래도 국내 브랜드가 이렇게 되면 어쨌든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 관점에서도 이런 딜이 성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잘 돼야 후속 딜들도 할 수 있어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2의 런던 베이글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안 돼 있어 봐. 그러면 그 말 못 쓴다고. 여기서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기업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